수술 시간이 길어서 의료사고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 의료사고가 뭐 수술 시간이랑 상관없고, 정말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뭐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조기 대응, 뭐 이런 것도 있겠고, 출혈도 있고, 감염도 있고, 바이러스는 좀 개연성이 떨어지고요. 코수술인데 생명과 관계된다니, 그렇게 따지면은 생명과 관계된, 안 된 게 없죠. 백신 맞는 것도 생명과 연관돼서 뭐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뭐 그거 우리 스트레스 받고 맞지는 않잖아요. 버스 탈 때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그쵸. 이게 누구 잘못일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의사 잘못이 또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환자들 욕심도 무시할 만큼은 아니다. 의사들 욕심만큼이나 환자들 욕심도 대단하다. 이런 생각 들어요. 방사선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수면 마취든 전신 마취든 끝까지 원장님 써있어요. 아니요, 수면 마취는 제가 해요. 예. 뭐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집중하는 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저는 말썽 생길 것 같으면은 전신 마취 하고요. 수면 마취로 할 수 있는 것만 해요. 100%는 없어요. 뭐 수술만 한다고 해도 마취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마취과 선생님이 마취 봐주신다고 마취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수술하면서 맨날 하는 게 마취과 선생님 환자 움직여요. 마취과 선생님 혈압 얼마예요? 계속 물어보면서 수술하는데? 수면 마취 시 환자가 많이 움직여서 수술대에서 떨어질 수도, 그런 경우 하나 있었어요. 막 그 힘 좋은 친구가 침대 부신 적도 있어요. 약을 여러 가지를 써요. 일단 묶어요. 네, 안 떨어지게 묶어요. 다리 쪽 묶고, 팔 쪽 묶고. 근데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팔걸이를 이렇게 부러뜨린 친구가 있었어요. 그, 25만 원이었나? 하나당? 그래가지고 50만 원 날렸어요. 무조건 하면서 부러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와, 처음 봤어요. 근육질의 남자친구였는데,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전신 마취는 걱정하지 마세요. 상주하고 있는 병,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상주하는 병원이 오히려 조금은 저는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상주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면 두 방, 세 방을 동시 마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병원은 수술방도 하나, 의사도 하나, 마취기계도 하나예요. 동시에 마취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이런 걱정되는 것만 보면 솔직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죠. 뭐 택시 타고 사고 나는 영상 뭐 매일 나오잖아요. 블랙박스 영상 그 유튜브 보다 보니까 그런 거 나오대. 블랙박스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거 무서워서 길 다니겠어요, 그거? 그거 자꾸 보면? 이런 고민 환자분이 하지 마세요.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비행기 날개짓 하는 거나 비슷하다니까. 의사들이 그렇게 바보 같아요? GY님 생각하는 거 정도 100년 넘은 성형외과 의사 역사에 똘똘하다는 놈들이 모여서 100년 넘게 고민을 했는데 요 정도 생각 안 해봤을까?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난다 긴다 하는 놈들이 모여있는 성형외과 의사판에서 100년 동안 요 고민 한번 안 해봤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의사한테 맡겨야 되는데 왜 자꾸 어, 뭐랄까 주방으로 들어오세요. 음식은 주방 셰프한테 맡기고 맛있게 먹으세요. 왜 주방으로 들어와서 뭐 야채 손질을 어떻게 하며 기름 온도가 어떠며 뭐 자꾸 이런 거를 간섭을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아니면 직접 요리를 해 먹어야지 뭐. UPS는 저희 병원은 있고요. 멸균 장비는 저는 다 갖고 있어요. 이런 거 따지고 다니면서 어떻게 수술을 하나.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다 헛다리 짚는 거거든요.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는데. 좀 그래요. 저희 그 병원 같은 경우는 발전기도 있고 UPS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아예 병원 자체가 공기청정기를 밖에다 두고서 병원 전체가 공조가 돼 있어요. 아무튼 뭐 이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어떻게 다 따져요. 지화이님, 왜 상처받는지 좀 알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녹는필 쓸 수 있는지 좀 물어보는 건데 쓰지 못하는 원인을 알려고 물어보는 거 아닌가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녹는 피는 고정하는 힘이 없고요. 제가 제 영상 잘 보시면 상반 고정에 저는 좀 벌어질 것 같으면 두세 개를 위에다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 이해하셔야 되고요. GY님이 궁금한 걸 답을 드리려면 비행기가 왜 날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나 똑같아요. 비행기가 어떻게 날아요? 답하실 수 있나요? 배는 왜 떠 있어요? 이걸 설명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유체역학을 아셔야 되고요. 그럼 유체역학을 설명하는 게 그렇게 쉽냐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깊게 알고 싶으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툭 물어보고서는 왜 말 안 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의학에서 뭐 한두 마디 해주는 게 이게 뭐 간단하게 뭐 이렇게 되는 거면 좋겠는데 사실 뭐 한 가지 얘기만 2박 3일 하라고 해도 할 수 있어요. 광대 고정 방법에 대해서만 저한테 얘기를 만약에 해라 그러면 저 거짓말 안 하고 8시간 이상 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어보고 답 안 해주면 뭐야 씨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고민을 왜 그걸 상처를 받으면 병원을 가지 마세요.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답을 주는 사람들은 환자한테 설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고 환자한테 그냥 어영부영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뭐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다면 저는 그냥 받으세요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식이 왜 떨어져요? 이런 뭐 주식이 왜 올라요? 비트코인의 미래가 어떻게 돼요? 뭐 이런 거 물어보면 한마디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자유가 뭐예요? 뭐 행복이 뭐예요? 정의가 뭐예요? 이런 거 한마디로 말할 수 있나요?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근데 고정 하나 더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건 일반인 영역에서 생각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잖아. 100년 역사 성형외과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그 생각 한번 안 해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고민하면서 수술 방법을 만드는 게 3차원 의학이고 일반인들이 만들어낸 괴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마시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당히 맡겨라. GY님 걱정되시니까 비행기 탈 때 걱정되잖아요. 그 비행기 왜 떨어지죠? 어떻게 하면 안 떨어지죠? 정비 누가 하죠? 운전한 놈 정신분열 아냐? 우울증 있는 거 아냐? 약 먹는 거 아냐? 술 먹고 온 거 아냐? 이거 다 따지고 비행기 못 타요, 우리. 그렇게 걱정되면 기차 타야죠. 그걸 알아볼 방법도 없고, 정비는 언제 했고, 정비는 누가 했고, 이런 걸 다 확인할 수는 없어요. 코 재건 수술은 PCL 장골, 이봐요. 이분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 아까 제가 그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정상에 가깝게 만드는 게 1차 목표고 2차 목표가 기왕이면 예쁘게잖아요. 재건 수술은 미용 수술이 아니에요. 재건은 정상으로 만들자가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 목표가 기왕이면 예쁘게예요. 근데 질문이 이렇잖아요. 지금 GY님이 되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고 계신데 되게 이거 좋은 거 아닌데 PCL 장골 코성형 보형물을 넣을 때 코끝은 그대로 넣나요? 아니면 코끝은 그대로 넣지 않고 코끝은 연골로 하죠? 그냥 넣으면 코끝 보형물이 움직이고 이게 무슨 소리죠? 고정을 하죠. 네. 세라믹은 이빨을 할 때도 이빨 삭제량이 많고 쉽게 깨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최근에는 이게 올세라믹이 나오고서 지금 지르코니아 나오고서는 거의 금리빨 잘 안 하고 세라믹으로 가고 있어요. 강도도 그렇게 깨질 정도로 약하지 않아요. 물론 삭제량은 금보다 조금 많을 수 있어요. 장단점이 있잖아요. 웃을 때 금리 보이는 것보다는 세라믹이 보이는 게 훨씬 자연스러우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젓가락 같은 거 금속 땄을 때 금리빨은 시려요. 근데 세라믹은 그렇지가 않아요. 뜨거운 거, 차가운 거 먹을 때 시린 것도 없고. 그래서 장단점이 명확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거에 너무 단편적인 모습으로 전체를 바라보는 경향이 조금 계신 것 같아요. 조금 위험해요, 이런 거는. 의학에서는 특히나. 당연하죠.
이게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운동시켜서 배에다가 복근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환자분이 맨날 패딩 잠바 입고 다녀요. 그 복근 만들어서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광대 수술 제 아무리 예쁘게 해주면 뭐예요? 피부가 두꺼워서 안 보이면 티가 안 나는데. 그런 경우는 하지 말아야죠. 광대 쪽 뼈를 절골하는 광대 수술 있잖아요. 뒤 아치를, 이거 질문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절골이 아니라 삭제? 들어가면은 좁아져서 뼈가 닿을 정도로 되게 만들어야죠. 지와이님, 이거 조금 문제가 있어요. 지와이님 판단하시는 거가 되게 그 이분법적 사고가 강하신데 얼굴 지방흡입 잘못하면 망합니다. 저는 반대한다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얼굴 지방흡입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정말로. 이건 맞아요.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면은 큰일 나죠. 부채 달면 어느 만큼 높게 뛸 수는 있겠죠. 이런 생각하다가 사람들이 죽어요. 여러분 비행기 역사 아시죠?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 날개짓 하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고 언덕에서 떨어져 죽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되게 위험하다니까요. 이게 참 1차원적인 사고의 대표적인데요. 지방 흡입하면은 숨이 죽었으니까 껍데기가 남으니까 리프팅 레이저를 하면은 얼굴이 쫙 달라붙는다. 뭐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런 생각하고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되게 많죠. 그런데 쭈글쭈글하고 막 울퉁불퉁 해가지고 쫓아다닌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와이님 전문가의 소견을 조금, 존중하세요. 본인보다 똑똑하고 오래 고민한 사람들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이게 되겠냐고요. 배경 지식이 있고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상상을 하면서 해보는 건 괜찮은데 지금 지와이 님이 하시는 그 생각 논리 전개는 제가 조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공격적이잖아요, 벌써. 물음에 비판적인 태도로 대응하는 것보다 방법을 바꿔서 답변을 하시면 안 될까요? 저도 시간이 있고, 저도 힘든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불필요한 질문에 답을 안 하면 돼요. 지금 지와이님의 논리 구조는 제가 어렸을 때 빨랫줄 잡고서는 타잔놀이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위험하게 느껴진다고요. 그걸 공격적이라고 느끼시면은 그냥 질문 안 하시고 저도 답 안 하면 돼요. 시간 낭비예요. 저런 거는. 광대를 줄였는데 덜 줄고 남아있는데 그와는 별개로 다른 얼굴 지방흡입 관련 상담받던 중 광대 쪽도 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얼굴에 지방을 줄여서 연조직을 줄여줄 수 있다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실제로 줄어들어서 저한테 효과 봤다고 본 분을 저는 못 봤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지방흡입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논리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을 의사들이 읊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 네, 되세요, 돼요, 돈 내세요 라고 받아들이는 논리에서 만들어진 거지. 의사들이 그렇게 됐다면 광대 5mm 줄이느니 두꺼운 10mm 피부 5mm 줄이는 게 훨씬 효과적일 거 아니에요. 왜 뼈를 잘라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광대 5mm 뼈 줄이는 거 축소하는 거보다 뼈 자르고 고생하고 붓잖아요. 차라리 여기 피부 두께 1cm면 5mm 지방흡입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런 방법이 안 나오냐고요. 그런데 왜 인터넷에는 그런 걸 할 수 있다,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냐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상상이 만들어낸 거를 의사들이 읊어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험한 거라고요. 근거가 없고 결과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 환자들이 그렇게 1차원적인 사고를 해. 그러면 의사들 입장에서는 쟤 저렇게 생각하네? 된다고 얘기하고 돈 받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낸 게 폐단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뭐 더 잘났고 똑똑하고 이게 아니라 공부를 했고 경험을 했고 많이 고민했다는 거는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 사람이 옳고 그르다는 그 다음 문제고.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인터넷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괴담을 만들어내고 그 괴담을 만들어냈을 때 그거를 이용하는 의사들이 달라들어요. 왜 말 되는 것 같거든. 그게 폐해로 나타난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네, 지와이님 묻지 않으시는 게 서로 좋을 것 같아요. 시간 낭비예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방 흡입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할 수 있다고요. 근데 현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요.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기는 지방 흡입한다고 줄어드는 데가 아니고 뭉치고 딱딱해지고 울퉁불퉁해지는 데고. 그런데 그러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 해주는 의사를 찾게 되죠. 그러면 그런 의사가 나타나요. 된다고.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성장판이 무슨 상관이겠어요? 50세인데요. 볼살이 빠진 경우죠, 이 경우는. 볼살이 빠져서 광대가 도드라져 보이는 거죠. 얼굴에 피부가 얇아지고 볼살이 빠지니까 골격이 드러나는 거죠. 50세 된 이모한테 성장판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너무 조금 그러네요. 얼굴 이중턱은 지방흡입해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여기나 뭐 볼살 이런 데는 지방흡입해서 성공적으로 결과 보기가 힘들어요. 그거는 뭐 환자분 지와이님의 판단인데 그걸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네. 이거는 개인 뭐 생각인데, 아이고야. 한꺼번에 많이 때리면 죽지 않을까. 갑자기 제가 체하는 느낌이네요. 불리하지 않을까요? 그거를 단답식으로 말할 수 있나요? 백신 맞는 게 좋은 거예요? 안 맞는 게 좋은 거예요? 라고 제가 물었을 때.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백신 맞는 게 좋은 거예요? 안 맞는 게 좋은 거예요? 맞고서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 본인이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문가들 판단에 맡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 친구가 뭐 백신 맞고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많이 때리면 죽지 않을까? 이건 논리의 비약이 너무 심하죠. 그 위험성 때문에 환자분 불편함을 두 번, 세 번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저는 하루 제가 고생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아까 질문하지 않으셨나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지와이님?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는 알겠는데요. 걱정이 된다고 반복된 질문을 계속해서 하는 거는 본인의 주장을 하시는 거지 질문이 아니에요. 네, 맘상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환자분한 지금 지와이님한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지와이님은 저한테 조금 무례하고 계세요. 그거는 알고 계세요. 본인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 주장을 저한테 묻는 형식을 취하는 것뿐이 없어요. 본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한테 질문하시는 게 아니라. 그건 질문이 아니에요. 정확해요. 맑은 달님 말씀이 정확해요. 이거 성형외과 의사들이 이미 고민하고 있는 거를 혼자서 이러면 되지 않을까, 저러면 되지 않을까, 이러면 안 돼요. 네, 그런 거는 그냥 묻지 마세요. 그냥 본인 생각을 주장하고 싶으신 거고 질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50 먹은 이모가 성장판이 안 닫혔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이런 병이 있어요. 성장판이 안 닫히는 그런 병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꼰대인 게 아니라 본인 생각을 전달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다 안전하다고 해서 하는데 의사가 갑자기 내가 환자분들은 불안해할 수, 당연히 불안해할 수 있죠. 근데 불안하다고 본인이 체크할 수 없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크할 수 없는 걸 체크하려 한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본인이 체크할 수 없는 거를 체크하려고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불신이 더 생기죠. 걱정이 되는 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세상의 전부가 아니랍니다. 본인이 본 모습, 본인이 찾아본 영상이 그게 다가 아니죠. 그게 걱정이 되면 성형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위험한 걸 왜 해요? 아니, 죄송할 건 아니에요. 근데 본인의 생각을 전파하려고 애쓰는 거지, 이건 질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질문하신 게 뭐가 있어요? 걱정되니까 따져 묻는 거잖아요. 너도 그런 의사잖아, 이 새끼야. 이러면서.
넌 뭐 달러? 빨리 말해봐. 설명해봐. 해명해봐. 지금 이런 식의 논조란 말이에요. 날 안심시켜봐. 뭐 이런 거잖아요. 전 환자분 수술하고 싶은 생각 없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불안하면 수술하지 마세요. 저는 그래 말해요. 맘 편히 살지 뭐 하려고 그 불안하고 위험한 수술을 하려고 걱정하면서 지금 걱정하면서 불안에 떨어요. 안 하면 되지. 아니, 화가 나는 건 아닌데 답답하죠. 비행기가 왜 날라요? 이런 거. 아니, 뭐 초등학교 다니는 내 아들이 물어보면 예를 들면 답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예를 들면 비행기가 말이야 이러면서. 근데 지금 뭐 이런 거는 좀 아니잖아요. 어떤 장비 얘기를 하면요. 그 장비는 뭐예요? 어떤 때 쓰는 거죠? 이렇게 나오죠. 딱 저 질문의 그 논조가. 그게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따지면서 어떻게. 제가 환자들한테 실제로 진료실에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막 걱정되니까 인터넷 적어왔는데 그 인터넷에 다 떠돌아다니는 얘기들이에요. 뭐 CCTV 있는지 뭐 어쩌고 그 있잖아요. 그 레파토리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환자분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환자분 어제 뉴스에 아시아나항공이 사이판에서 비행기가 떨어져서 200명이 죽었대요. 뭐 이런 뉴스들 우리 가끔 보잖아요. 비행기 떨어져서 사람 죽었다는 거. 근데 내가 다음날 아시아나 비행기를 타야 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선택을 하시는지 내가 지금 묻고 싶어요. 내가 오늘 뉴스를 봤는데 아시아나 비행기가 오늘 떨어져가지고 비행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죽었대. 근데 내가 내일 아시아나 비행기를 타고 어딜 가야 돼. 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걱정된다고 내일 탈 비행기의 뭐 연식, 정비 누구, 조종사 누구, 뭐 엔진은 언제 보수했으며 뭐 이런 것까지 다 따져보실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뭐 그 캐빈 크루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딱 게이트에서 들어오면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승객이. 이 비행기 안 떨어져요? 어제 보니까 떨어져서 다 죽었던데. 이 비행기 정비 언제 했어요? 오늘 비행기 모는 사람 우울증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항우울제 먹거나 수면제 먹거나 정신병 있는 사람 아니에요? 또는 술 마시는 사람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막 물어보고 따지고 정비는 누가 했으며 걔는 몇 년 차 경력이며 오일은 언제 갈았으며 뭐 이런 것들을 막 묻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거를 다 답해주는 게 친절한 걸까요? 아니면은 그 승객한테 도움을 주는 걸까요? 그럴 때 대부분 딱 한마디를 하죠. 비행기가 떨어지면 나도 죽어요. 이게 케빈 크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이에요. 저도 이 비행기에 탑니다. 저도 이 비행기 탑니다. 이 비행기가 떨어지면 저도 다칩니다. 근데 저는 이 비행기를 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고요. 따질 수 없고 따져봐야 바뀌는 거 없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선택할 거는 딱 하나예요. 불안하지만 믿고 타느냐 아니면 불안하니까 안 타느냐. 내가 제 아무리 따져봤자 비행기가 어떻게 정비가 되고 어떻게 되는지 내가 확인할 방법이 없단 얘기예요. 비행기가 왜 나는지 이게 뭐가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럴 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정 불안하시면 기차 타세요. 또는 저도 이 비행기 타요. 수술하는 의사가 환자가 잘못되면 여러분들은 환자만 스트레스를 받을 거고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지만 의사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요. 정말 괴로운 일을 겪어요. 근데 마치 의사는 아무렇지도 않고 환자가 잘못되는 것양 환자분들이 느끼시기 때문에 그렇지 세상 그 어떤 의사가 내가 수술한 환자가 다치고 아프고 그런 거를 방치하고 싶은 의사가 있겠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다고 뉴스에 나와요. 근데 제가 아는 제 주변의 거의 모든 의사는 그걸 몸서리치게 경계하고 싫어하고 괴로워합니다. 언론에 드러나는 의사가 10명밖에 안 될 거예요. 제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의사가 있어요. 근데 그 대다수를 그 몇 명으로 설명하지 마세요.
그리고 본인 머리로 판단하실 거면 판단하셔도 돼요. 하지만 묻지 마세요. 그건 질문이 아니에요. 아이고, 이거 옛날 지금 소송당한 그 병원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 드릴게요. 예전에 마취하다가 저도 한번 정말 큰일 치를 법한 적이 있었어요. 저랑 같이 십몇 년을 일한 마취과 선생님이 계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 겪었어요, 그거를. 근데 그날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뼈 수술을 하려고 이제 마취를 하고 이제 녹화를 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 마취제를 주고 수술을 딱 하려고 하는데 마취과 선생님이 이제 저랑 선후배 관계거든요. 그래서 정환아 잠깐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환자 혈압이 조금 떨어져. 그래서 괜찮아요? 그랬더니 조금만 이따 시작하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혈압 좀 괜찮아요? 그랬더니 아니 혈압 자꾸 떨어지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마취과 선생님하고 저랑 이제 근 10년 넘게 일을 했으니까 대충 분위기 알잖아요. 수술 다 멈추고요. 계속 혈압만 보고 있었어요. 세츄레이션 괜찮아요? 그러니까 호흡 괜찮아요? 그랬더니 기계가 뭐 쉬어주고 있으니까 세츄레이션 혈액 포화도는 괜찮더라고요. 근데 혈압이 계속 낮아요. 그러다가 안 되겠는데 이러시더라고요. 마취과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수술 다 멈추고 드랩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소독해 놓은 거 다 걷어버렸어요. 근데 입안은 이미 조금 짠 상태였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는 내가 꼬맬게요. 그래서 꼬매놓고 다 덮었어요. 다 버텼어요. 그리고 나서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느려지는 것까지 보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119 전화하고 드디어 나한테도 올 것이 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특이 체질의 이상한 일이 겪어지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의사도. 그러니까는 드디어 나도 올 것이 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119 불러가지고 119 처음 불러봤어요. 저 그때 119를 불렀어요. 근데 그 119 오는 한 20분, 15분 사이에 환자 혈압이 올라가요. 그리고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중간에 막 이렇게 가슴도 누르고 그랬어요.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119 직원들이 왔어. 근데 그때 고민되는 거야. 지금 환자랑 맥박이랑 뭐 산소포화랑 다 정상이야. 근데 이거 어떡하지? 순간 그래가지고 마취과 선생님이랑 나랑 선생님 어떡하죠? 그래도 병원 응급실로 갈까요? 그러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야 그냥 좀 보자 이러시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취를 깨웠어요. 그러고서 선생님이랑 나랑 계속 그 환자를 보고 있었어요. 환자랑 얘기하면서 혈압 괜찮나? 마취가 깼어요 환자가. 그랬더니 수술 잘 끝났어요. 그래서 아니 오늘 수술 못했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왜요? 이러면서 막 짜증을 내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는 그게 관심이 없거든. 계속 모니터 보면서 환자 맥박 괜찮나, 괜찮나. 그러고서는 어쨌든 이제 수술방에서 환자 병실로 보냈어요. 병실에서 또 이제 혈압이랑 맥박 계속 재고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 10시에 수술이 들어갔는데 12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마취과 선생님이랑 그 환자랑 옆에서 붙어가지고 계속 보면서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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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차하면 응급실 가자. 이제 이러고서는 밤을 샌 거예요, 둘이. 진짜로요. 이 실화예요. 그랬는데 더 웃긴 건 뭐냐면 다음날 환자가 나 수술 왜 안 해줬어요? 그러면서 막 승질을 내는 거야. 그래서 환자분 이런 일이 있어서 어제 요단강 넘을 뻔했어요. 그랬더니 몰라 오늘이라도 해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일주일 동안은 참자 우리 일주일 있다 하자. 아무튼 그랬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거를 내가 다음 환자가 기다리니까 뭐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본 기사처럼 빨리 수술을 해야 되니까 수술을 하고 있는 놈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의사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든 의사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도 그럴 수 있잖아.
그 시각이 싫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의사를 만날 거면 뭐 하려고 만나? 안 보면 되지. 제가 이상한가요? 아닌 놈을 고르려고 애쓰지 말고 그 놈들하고 만날 기회를 안 만드는 게 낫지. 그 중에서 옥석을 가리려고 애쓸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불신이 강하다면 근처에도 안 가야지. 그게 지금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다 따지고 앉아가지고 무슨 시간 낭비를 하냐고, 젊은 시간에. 안 하면 큰일 나나? 수술 꼭 해야 되나? 그거 아니잖아요. 수술은 하고 싶은데 불안은 하고. 그러니까 본인 주장을 계속하면서 불안에 떠는 거잖아요. 하지 마세요. 왜 해? 그 불안하고 위험한 걸. 그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한테 내 몸을 맡긴다? 저는 그게 미친 짓이라고 생각해요. 아, 정말로 저는 그래요. 아니, 그 의심을 하면서 내 몸을 어떻게 맡겨? 제가 예전에 영상 중에 보면 라이센스 투 킬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상해가 뭔지 알아요? 상해? 상해? 상해는 내가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라는 직업은 일단 칼든 직업이고 뭘 하려면 일단 째고 보잖아요. 특히 외과 의사는. 이게 서로 합의가 안 되고 믿음이 없으면 무조건 상해예요. 근데 믿음도 없는 사람한테 내 몸을 째라고 맡긴다고요? 제정신이에요? 믿지도 않는 사람한테 내 몸을 칼을 대라고 맡긴다고요? 돈 몇 푼 싸다고? 또는 유명한 병원이라고? 믿지도 못하는데? 그게 미친 짓이라고요, 저는. 제가 말하는 건 핵심은 의사들이 그렇다 저렇다 저렇다 이걸 따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믿지 못할 바엔 안 하는 게 낫고 그 믿음을 이런 식으로 질문해서 따지고 믿을 거면 아예 근처도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저 질문에 답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진짜로 속이려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에 오히려 더 살갑게 답을 하죠.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연애를 해요. 그러면 불안하니까 자기야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진짜 사랑하는 거 맞지? 자기 나 사랑해? 이걸 아침 하루 10번씩 아침 저녁으로 계속 물어본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런 관계 유지할 수 있으세요? 아니 남자친구랑 여자친구 사귀는데 아침 저녁으로 10번씩 하루에 10번씩 진짜 나 사랑해? 자기 나 사랑해? 이거 계속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하고 사귈 수 있으세요? 저거 같으면 헤어지라고 할 거예요. 저 같으면 헤어지라고 그럴 거예요. 그렇게 못 믿으면 만나면 안 돼요. 뭐라고 말한들 도장을 찍던 뭐 사인을 하던 각서를 쓰던 공증을 쓰던 뭔 짓거리를 해도 그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럴 거면 헤어지는 게 나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끝없는 네버엔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수술하지 마세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고 꼭 해야 되는 거 아닌데 뭐 하려고 해요? 라고 저는 말해요. 뭐 그게 틀렸다고 말하면은 저는 할 말 없는데 저는 이거 일일이 말해주면서까지 수술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책임지는 게 아니라 환자도 의사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의사도 환자를 선택할 수 있어요. 문제 생기고 말 많고 피곤할 거 뻔히 아는데 뭐 하려고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그 수술을 굳이 하겠다고 덤비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수술하지 않으시면 된다고요. 왜 그거를 저한테 이해해달라고 강요하시죠? 저 매일 수면 마취하고 매일 전신 마취합니다, 저는.
근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죠? 의사라고 저밖에 없는데. 수면 마취는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죠? 아니, 대응하는 거를 묻고 안심하고 이런 수술하고 이런 거가, 이거 기본이거든요? 이거 기본이에요. 이걸 묻는다는 것 자체가 불신이에요. 의사들 입장에서는요. 이걸 왜 당연하게 물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 수술하는 병원 가가지고, 선생님 의사 자격증 좀 봐봐요. 번호가 어떻게 돼요? 이런 거 물어보면 어떻겠어요, 기분이, 여러분? 의사 자격증 좀 받게요. 요새 아주 가짜가 많다 그래서. 그러면 무슨 기분이겠어요? 저 같으면 되게 불쾌할 것 같거든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예. 아니요, 저 정도 수준이면 저는 제가 수술을 거부합니다.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저 정도 수준으로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제가, 저 수술 안 할게요.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이걸 당연하지, 이 상황에서 수술하는 놈이 어딨어요. 그 놈이 제정신이냐고요. 응급 상황이 생겼는데 수술을 진행하는 놈이 있다면, 그 놈은 의사가 아니에요. 백정이지. 제가 이름이 이래서 그런데, 그 상황에서 수술하는 놈이 있다면 그 놈은 의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물어보는 것 자체가 웃긴 거예요. 난 진짜 이걸 이해를 못하겠네. 아니, 뭐 그런 상처 있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사자가 아니라 내가 그걸 보고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묻는 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걸 묻고 있는 게 웃기잖아요. 택시 타면서 아저씨 이거 사고 나요? 라고 물으면 사고 나? 이럴 수 있어요? 거짓말 안 해. 어제도 뭐 대한민국에서 사고가 몇 개 났는데 이러고 따지고 아저씨랑 싸울 거예요? 불안하면 택시 안 타면 되지. 수술할 거라면 채널을 맡기는 것도 잘 아무것도. 그쵸.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 근데 하래도 불만이고 하지 말래도 불만. 진짜 깝깝하죠. 뭘 잘해. 내 칭찬받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요. 저는 환자분 같은 분을 뵙고 싶지 않아요. 죄송한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환자를 겪고 싶지 않아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그러면 저는 환자분을 어떻게 믿겠어요? 이게, 어떤 사람인지 알고? 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 안 하고 본인 생각에만 빠져서 이렇게 무례함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죠? 그만하시죠, 지화이님. 저희 병원에는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굉장히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싫어합니다. 그냥 주장을 하시면 될 걸 왜 질문을 하세요? 이해는 하니까 강요하지 마시라고요. 다른 사람 입장을 계속해서 이해를 바라시면서 상대방은 이해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이거 정말 원웨이들 특징이거든요. 독단적인 사람들 본인 생각만 하잖아요. 타인 생각 안 하잖아요. 배려 없잖아요. 존중 없잖아요. 예의 없잖아요. 이런 분들이 무슨 정의를 외치고 뭐 의사가 참의사니 진짜네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몰랐는데요.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환자분은, 친구분은 오셔도 되는데요. 지와이님은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친구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친구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의 일에 이렇게까지 열내면서 하는 것도 정상은 아니에요. 지와이님은 오지 마시고요. 친구분은 오셔도 상관없는데, 지와이님이 오실 거면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부모 마음은 두 분 관계를 여기서 말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식이라니까요. 결론은 이런 식으로 결론 내죠. 아유, 시간 아까워.
기껏 이렇게 시간 내서 나름 정성 들여서 얘기를 해주는데 결론을 이렇게 내잖아요. 이런 사람들 특징이에요. 그래서 시간 낼 필요가 없어요. 보기 싫어요. 인생의 소모적인 만남이에요. 어떤 대응을 하는지 알고 싶어서 말하면 아나요? 장비 이름은 아나요? 아우. 근데 이런 분들이 힘들어요, 진짜. 본인 얘기 계속 반복하고, 내용도 안 바뀌고, 상대방이 원하는 답 줄 때까지 계속 본인 얘기하고, 이건 질문을 가장한 주장이거든요.